그동안에 개발되면서 시간이 평소보다도 1시간 반이 단축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 옛날에 그런 것이 있었으면 칼 007기도 그렇게 280 몇 명인가요?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아깝게 돌아가는 일은 없었을 건데 이 새로운 경로에 의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전혀 안 보이시네요. 근데 제가 안 보이시는 분들한테 근데 하여튼 이분법적인 사고가 문제다. 지금 저 체스판인데요. 체스에서 이거냐 이걸 하지만 사실은 이 말이 없으면 이 말을 쓸 수가 없거든요. 이 말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합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좀 늦게 왔는데요. 늦게 오면서 차를 예를 들어서 원효대교에서 100km를 놓고 원효대교를 건넜는데 거기 감시 카메라에 있었으면 저는 한패인데 그 비용을 어느 분한테 청구할 수도 없고 제가 내야 되겠죠. 근데 그 생각했어요. 빨리 달릴 때는 누가 이렇게 끼어들어와 가지고 속도가 늦어지면은 사람들이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100km를 달릴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끼어들어서 도중에 속도를 줄이기도 했지만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달려줬으니까 저도 그 빈 공간에 달릴 수 있었던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거를 적대적인 관계로 보면은 적이 되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의 이 양극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아닌가. 자, 본론인 교육개혁은 스마트 에듀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우리 2011년 이주호 장관님, 한석수 원장님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우리 지금 웃고 있는 김진숙 본부장님, 저 뒤에 장상현 박사님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했던 이 스마트 에듀케이션 이걸 해서요. 구글은 항상 앞서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성공했잖아요. 앞서서 본 겁니다. 왜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생각도 다르고 한데 자본주의를 어떻게 극복할까? 그 생각 하나 가지고서 이 아까운 시간을 보냈느냐고요.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가 다 각자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선생님들은 티처가 아니라 멘토가 되는 이런 시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고 산업사회에 맞춰진 대량 생산에 맞춰진 교육이기 때문에 21세기 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창의성, 적성, 능력, 심리 상태를 고려하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정보화를 하면서 제가 이거 저 국회처럼 받은 시간 지났다고 떠버리는 거 아니죠? 네, 저 솔직히 말해서 나가기만 하면 되는 지역의 공천 제의를 2번이나 받고서 제가 안 하겠다 그랬는데 그 안 하겠다고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희 아이들이 하지 말라고 해서 잘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 국회에 한 번도 안 나가봐서 다른 시간 지나면 마이크 꺼지는 거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교육은 획일화된 교육, 정형화된 교육, 입시 중심 교육입니다. 평균적인 지식을 전달해요. 1995년에 제가 딱 넉 달 미국에서 비지팅 리서치 프로페서라고 방문 연구 교수죠. 흔히들 비지팅 프로페서 아닌데 갔다 오셔가 비지팅 스칼라로 갔다 오시고 어디에 개원 교수로 갔다 왔다고 이력서에 쓰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정식으로 조지 워싱턴 대학 총장의 비지팅 리서치 프로페서로 임용한다는 그걸 받고서 갔습니다. 근데 제가 한 달을 1년을 못 채우고 넉 달 만에 불려온 거는
2달 만에 김영삼 대통령이 유엔 환경 특총이 오셔가지고 올라오라고 그러셔가지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제가 2달 계속 버티다가 6달 만에 들어가는 바람에 청와대에 들어가느라고 못했는데, 그때 저희 애들, 애꿎은 애들도 따라서 들어왔거든요. 그 짧은 기간 동안 미국에서 학교 큰애가, 딸애가 하이스쿨 1학년에 새로 그 힘든 영어 겨우 좀 깨쳐가지고 배울만 할 때 들어왔는데, 얘가 들어오자마자 자기 미국 보내달라 했거든요. 다시 보내달라.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한국은 입시를 위해서, 시험 치기 위해서 하는 공부고, 미국은 공부한 결과를 가지고 시험 치는 데라 나는 시험과 관계없는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바로 여기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학교가 재미없는 곳이 됐어요. 학교가 재미없는 곳이 되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불만족 학생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한국장님 기억나시죠? 이 5년 전에 썼던 슬라이드 제가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선호와 재능의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송혜교보다 수학 성적 뛰어난 사람 많을 거예요. 그 학급에서. 그런데 송혜교가 그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하면은 되게 돼 있는데, 그거를 못하고 하나로 맞춰서 하니까 이것이 교육의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학생을 정량 평가하지 말아달라. 점수로 평가하지 말고 정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그래서 이 평균적인 학생을 위한 학교가 되지 말고 모든 학생을 위한 학교가 되게 하는 것이 앞으로 스마트 에듀케이션의 추진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에듀케이션. 제가 지금 크리에이티브 에듀케이션, 크리티컬 에듀케이션, 이거는 이주호 장관님이 발표하신 교육개혁기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고 차용을 했는데, 말씀드리지 않고 차용한 거는 도용이 되고요. 제가 끝나고 나서 말씀드리면 차용이 됩니다. 그래서 또 양해해 주실 걸로 알고 이주호 장관님 오시기 때문에 제가 썼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에듀케이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컬래버러티브 에듀케이션, 이주호 장관님 말씀하신 4C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는 그 부가 적이 되지 말고, 교실에서는 모든 학생이 모든 학생의 적이 되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같이 하는 학생들이 저 학생이 있음으로써 내가 이 생각을 다 할 수 있고, 저 학생이 있음으로 이 생각을 다 할 수 있다. 네. 그게 얼마나 좋으냐 하는 거죠. 저도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닌다는 게, 서울대학 교수로 있을 때, 교수 휴게실에서 바둑을 좀 떠는데요. 정치학과 교수님들은 바둑을 파워게임으로 생각했어요. 바둑은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다. 근데 그 당시에 경제학과와 국제경제학과로 나눠있었는데, 국제경제학과 교수님이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바둑은 트레이드다. 그거는 뭐냐면 두 사람이 있어야지 트레이드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트레이드가 발생하는 이유는 각자가 자기 편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모여가지고 바둑이 되는데, 사실은 그래야지 게임이 되는 거죠. 네. 학교 공부라는 것이 이게 학생들 간에 서로 콜래버레이션 하면서 거기서 윈윈 하는 거, 이것이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크리티컬 에듀케이션, 이 과학적인 시각을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분법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투명한 상호작용적인 토론 문화가 형성이 못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법적인 사고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 모든 것을 놓고 볼 때
SNS로 얻는 나의 정보가 과연 진실된 것이냐 아니냐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돼야 됩니다. 이번에 미셸 오바마가 민주당 필라델피아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연설에서 힐러리 클린턴은 생각이 깊은 사람이다. 140자에 얽매이지 않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건 너무 중요한 말 같아요. 140자, 트위터, 글자장, 거기에서 오는 그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그대로라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거를 극복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진보가 SNS를 주로 쓰는데 미국에서는 트럼프 지지자가 주로 SNS 씁니다. 공화당의 티파티가 주로 쓰고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게 140자 안에 있는 그걸로 선동하는, 오바마는 이렇게 틀려먹었다. 오바마는 미국 태생이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갖다가 해대니까 사람들이 140자 안에서 그렇게 하니까 아주 솔깃하게 들리거든요. 그거를 지적한 거예요. 미셸 오바마가. 힐러리 클린턴은 140자 안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 나올 때는 사람들이 빅데이터다. 알파고 나오니까 알파고다. 근데 공통 기반은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은 또 뭐냐? 그거는 수학을 해야 됩니다. 수학의 한 분야인데 이거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왜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다른 걸로 한국에서는 얘기를 하죠? 이번에 미국에서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네. 딥러닝도 머신러닝이 하나고 머신러닝 수학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기반이어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입시 위주의 교육의 족쇄에서 이거를 벗어나가지고 자, 이 사람들 다 대학 중퇴한 사람들이에요. 이 두 분, 세 분 다 대학 중퇴한 사람들. 이런 자유로운 사고 속에서 우리가 천재성을 발휘할 때 이 지식혁명 시대에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45분간 썼습니다. 그래서 앞에 약속을 못 지켜가지고 제 가장 큰 장점이 시간 줄여서 얘기하는 거라고 했는데 오늘은 여기 워낙 앞에서 우리 김경선 총장님 말씀하셨듯이 거물 분들이 많이 계시고 사실은 이 스마트 교육의 동지들이 옛 동지들이 한 군데 계셔서 제가 좀 흥분해가지고 말이 길어지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